즉 병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이 11월 19일인데 어제였죠. 네,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수능 영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 컨텐츠의 제목처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자면 제가 수능을 봤을 때는 문제가 50개였는데 지금은 45개더라고요. 근데 이 45개 문제로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단어의 수준이라든지 지문의 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라든지 어려운 문장 구조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수능 영어가 실용적인 영어는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수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수능이 있기까지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피와 땀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수능 영어를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능 영어가 실용적인 영어는 아니다. 작년 수능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수능 영어를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지금의 제가 수능을 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한테 수능 영어가 여전히 어렵다는 거였어요. 여튼 문제를 풀다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제가 수능 영어를 한참 공부하던 시기에 풀었던 방식과 지금의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문제를 수학처럼 공식에 맞춰서 풀곤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문법 문제든 독해 문제든 그냥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도 맞추지 못했어요. 이번 건 진짜 장난이고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풀어본 문제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아니,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고 1점 차이로 학교가 갈리는 판에 그냥 감으로 문제를 풀라고요?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만 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법을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학문이기 이전에 언어잖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언어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언어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영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듣기, 읽기, 쓰기에만 치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회화 공부, 즉 말하기 공부를 병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회화 공부를 병행하면 듣기와 독해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공부에나 문법 공부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영어를 글로 쓰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직접 말을 함으로써 사용하게 되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문법적 지식들이 이제는 어떤 정보로서 기억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 like, 좋아하다, a lot, 많은, 많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I like you a lot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단어들은 안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단어장에서 지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 두 개의 단어는 내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어로 단어들을 써가면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2 빼기 1은 1이다 라는 걸 가르칠 때 사과 두 쪽을 주고 하나를 먹어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듯이 영어에도 필요한 것이 이 실천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언어에서 그것들은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주로 듣기, 쓰기, 읽기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말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영어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듯이 말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영어에 대한 흡수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언어에서는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 말하기는 안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고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헬스할 때 어깨, 등, 상체는 다 하는데 하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잘 커지지 않는 거죠. 자동차에 바퀴 하나가 없이 3개로만 억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잘 안 나가죠. 아마 여러분도 수능을 끝으로 영어에서 조금씩 멀어질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대학에서 전공 공부에 매진하고 누군가는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수능 전까지 영어를 공부하고 그 뒤로는 손을 놓았다가 25살에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 때 한창 단어 공부, 문법 공부했을 때 회화도 병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공부하던 단어들, 문법들이 말하기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수능을 치고 나서는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대부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 영어 콘텐츠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영어에 쏟았던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물론 그 노력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대한민국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고 모홀도 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대부분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교육과정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공교육이 제공하는 영어에서 말하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면 적응을 하든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된 후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계속해서 글로벌화 돼가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또한 수능 영어에도 도움이 된다면 회화 공부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지금이 아마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제일 가깝고 좋은 환경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늘 단어 외우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일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가 뇌가 힘겹게 기억하는 정보가 아닌 내 입으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언어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영어는 이제 수능의 한 과목이 아니라 언어로서 여러분들과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 내후년 앞으로 이제 또 수능을 치게 되실 학생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안녕.